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6학년도 1학기에 다녀온 스위스 ETH 725의 단기 유학에 대해서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PPT의 제목을 눈을 들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붙여봤는데, 이 이유는 국내를 벗어나서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이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시야를 넓히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요는 이제 왜 단기 유학을 제가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ETH 취리로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ETH 취리에서 생활은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스위스에서 다녀온 유럽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단기 유학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으로 제가 왜 단기 유학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이제 다 경상남도 지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조금 좁은 곳에서 지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단기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대학원에서 연구할 분야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때부터 대학원에서 연구할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연구 참여를 통해서 이런 분야를 조금 정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연구 참여를 할 때마다 그냥 51대 49 정도, 그냥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확실히 나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애매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단기 유학을 다녀와서 그쪽에서 좀 수업을 듣거나 이러면서 연구할 분야를 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내기가 힘든데, 해외여행을 가서 이제 단기 유학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제가 시간을 관리해서 조금 길게 다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단기 유학을 가게 되면은 여기서 지내는 생활과는 달리 정말 외국인 친구들과만 계속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어도 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단기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단기 유학에 필요한 영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이제 외부 장학금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신청했던 외부 장학금은 미래에셋 장학금이었는데 아쉽게도 선발되진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강 신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ETH 취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와 학교가 이제 계약을 맺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달별로 이제 월세를 제출한 형식이라 기숙사 계약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및 이제 보험 계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건 조금 제가 늦었는데, 그 다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 예매하면 할수록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예약하는 게 맞았는데, 당시에 저는 조금 늦게 예약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고 이제 제가 살 기숙사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에는 영어 공부를 넣어봤는데, 영어 공부를 넣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가서 제가 생활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뿐이다 보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간에 넣어봤는데, 사실 이게 학기 중이라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영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ETH 취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게 2015에서 2016 이제 연도에 대학교 순위평가 QS 순위평가인데, ETH 취리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ETH 취리에 이제 지원을 할 때 이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였나라는 거 몰랐었는데, 실제로 이제 10위권 안에 위치한 그런 학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망설임 없이 ETH 취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ETH 취리에서 학부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어떤 그런 학자인데, 이런 학자가 다녔던 학교는 어떨까에
대한 호기심이 들어서 네, 이 두 가지 이유를 이제 들어서 망설임 없이 ETH 취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ETH 취리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은 ETH 취리의 본관입니다. 굉장히 학교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고풍스럽고 굉장히 멋진 건물인데 실제로 가까이서 봐도 정말 멋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본관을 들릴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안에 들어가도 굉장히 유럽식 어떤 시설처럼 이렇게 유럽식 건물처럼 이렇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맨 왼쪽 사진은 이 본관 뒤에 있는 이제 테라스에서 취리를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정말 어떤 각도로 찍든 정말 예쁜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제가 그쪽으로 내려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취리로 내려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내려가서 찍었을 때도 굉장히 날씨가 좋을 때는 어떤 각도로 찍든 굉장히 예쁜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학생 식당에서 먹은 메뉴인데 사실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12,000원 정도, 그리고 학생한테는 반값 할인이 적용돼서 6,000원 정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의 학생 식당이나 그런 곳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맛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로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몇몇 사람들한테는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맛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ETH 취리에서의 제 시간표랑 이제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시간표를 보면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들이 몰려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의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에 월요일까지 시간이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시간에 여행을 주로 다녔었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제가 여행만 다녔던 건 아닌 게 실제로 이런 과제들을 내줍니다. 사실 ETH 취리에서는 중간고사가 없고 물론 이제 과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들었던 과목들에서는 중간고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도 필수가 아니라 이제 낼 사람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정말 기말고사만 공부를 하면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근데 이런 과제들이 이제 조금 이제 비중이 큰 과제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어야 됐고 어쩔 수 없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됐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을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TH 취리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 조금 특이한데 시험 기간이 학기 직후랑 그 다음에 이제 2달 정도가 지난 8월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종류에는 이제 리튼과 오럴 이그잼이 있는데 리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평소에 치는 방식처럼 그냥 종이에다가 답을 적고 이것을 제출하는 형식이고 오럴 이그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담당 교수님과 한 30분 정도 면담을 하면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교수님이 여쭤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부터 8월까지 그 비는 시간 동안 그냥 공부만 하기는 조금 아쉬워서 여행을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공부가 더 약간 효율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차라든지 아니면 숙소에서 이제 밤에 돌아왔을 때 씻고 이제 공부를 하는 식으로 병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맨 위쪽 사진은 이제 그 남자인 친구가 이제 홍콩에서 온 친구고 여자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두 친구랑 굉장히 친해서 한 번씩은 이제 같이 이제 위에 사진처럼 이제 재료를 모아서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그 아래 사진처럼 이제 모두 다 악기를 다룰 줄 알아서 이제 음악실에서 악기를 다루면서 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맨 이쪽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제가 스키를 타러 갔을 때인데 당시에 이제 3월에도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서 스키를 타러 갔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풍경이 예뻐서 정말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위스에 가서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의 사진은 이제 제가 그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TH3가 이제 이스터 홀리데이라는 어떤 휴가 기간으로 쉬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북유럽을 여행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유럽 여행 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각지, 그리고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및 모로코까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 내부에 존재하는 기차 프리패스를 구입해서 굉장히 부담 없이 어떤 곳이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렇게 4개국을 다녀왔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경유지 체류를 통해서 약 3박 4일 정도를 다녀왔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터 홀리데이 때 이제 10일간 아까 보여드린 그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4개국을 다녀왔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저 혼자 다녀온 배낭 여행이었고 여행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20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제 유로 2016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방문을 했을 때 유로 2016 경기를 관람했었는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후에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다녀왔고 이때도 이제 배낭여행으로 약 20일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영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맨 위쪽에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 구단의 홈 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구장들이 있으면 항상 꼭 다녀오는 쪽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다녀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런던 템즈강의 야경입니다. 이게 사진 화질이 이제 조금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는 바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맨 오른쪽 사진이 빅벤입니다. 사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영국에서 빅벤을 보는 것이었는데 이때 그 버킷리스트를 성취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야경이든 아니면 낮에 보든 굉장히 웅장하고 이제 높아서 굉장히 멋있었던 구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루냐 미술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일단은 크고 그리고 굉장히 넓더라고요. 제가 막 미술에 그렇게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작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바르셀로나 전경이 굉장히 멋진데 이 박물관을 이제 내려오면서 지나는 이제 몬주익 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카사밀라인데 이제 이 카사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건축가인 가우디가 지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3대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내부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관람해 달라는 그런 편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 이것도 이제 가우디의 3대 작품 중 하나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지은 지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현재도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이제 이제 왼쪽 사진처럼 크레인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제가 위에서 올려다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앞에서 봤을 때 정말 웅장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받았던 느낌은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들은 이제 포르투갈에서 찍은 사진인데 포르투갈의 이제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포르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왼쪽 상단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루이스 1세 철교인데 이제 제가 이거는 밑에서 찍어서 그런데 위에서 찍으면 이제 포르투 전경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 밑에서 보면 이제 위에서 보면 조금 아찔하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 사진은 제가 이제 그 루이스 1세 철교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쪽에 있는 시장을 지나면서 찍은 사진인데 다니다 보면은 이제 건물들도 약간 다른 국가들과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장사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약간 활기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제가 왜 단기 유학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의 목표했던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담 없이 다양한 과목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기 유학 같은 경우에는 평점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학점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신은 없지만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과목들을 조금 부담 없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동시에 영어 실력도 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영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간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몰랐는데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시간 배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행과 공부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험 기간 사이에 이제 있는 2달 동안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그동안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조금 사람들마다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여행과 공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되면은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땐 돈이 없고 약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약간 마음 먹고 다녀오게 되면은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